555m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 한때 이곳에 사는 것은 단순한 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분이었고 증명이었으며 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을 발 아래 두고 구름 위에서 커피를 마시는 삶. 대한민국 상위 0.1%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하늘 위에 성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20억 원을 깎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40%가 넘는 집들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한때 200억을 호가하던 펜트하우스가 170억으로, 150억으로 가격표를 내립니다. 그런데도 매수 문의는 뜸합니다. 무엇이 변한 걸까요? 대한민국 부자들은 왜 그토록 갈망하던 높이를 버리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의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은 새로운 부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바로 높이였습니다. 2002년 타워 팰리스가 등장했습니다. 당시 69층 264m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명함에 타워 팰리스 거주라고 적힌 순간 대화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은행 VIP 창구가 저절로 열렸고 자녀의 혼담에서 집안의 격이 올라갔습니다. 그 시대 부자들에게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를 규정하는 도구였습니다.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난 5억 60 세대에게 위계는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위와 아래가 명확했죠. 그리고 그 위계를 물리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건물의 높이였습니다. 69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그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세상을 발 아래 두었다는 정복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시작됩니다. 타워 팰리스보다 높은 곳, 더 비싼 곳을 찾는 욕망. 그렇게 2016년 555m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등장합니다. 평당 1억 원이 넘는 가격, 123층, 대한민국 최고층.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높은 곳은 없다. 우리는 정상에 도달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020년대 새로운 부자들이 등장합니다. IT 기업을 창업한 30대 CEO, 암호화폐로 수백억을 벌어들인 투자자, 콘텐츠 플랫폼에서 성공한 크리에이터들. 이들의 자산 규모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집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그니엘이 아닌 한남동의 5층짜리 빌라, 타워 팰리스가 아닌 성수동의 3층 단독주택. 부동산 업계는 이 현상을 로라이즈 열풍이라 부릅니다. 낮고 조용하며 눈에 띄지 않는 곳. 왜일까요? 오히려 10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이들이 30억짜리 빌라를 선택하는 겁니다. 한 30대 스타트업 창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00억짜리 펜트하우스보다 30억짜리 한남동 빌라가 낫습니다. 아무도 제가 누군지 모르고 아무도 제 삶을 궁금해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그니엘의 물리적 보안은 사실 최고 수준입니다. 24시간 경비, 얼굴 인식 시스템, 전용 엘리베이터. 한남동 빌라보다 훨씬 철저합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부자들은 시그니엘을 피할까요? 문제는 물리적 보안이 아니라 상징적 노출입니다. 시그니엘에 산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정보가 되어버립니다. 명함에 시그니엘이라고 적힌 순간 상대방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얼마 주고 사셨어요? 몇 층이에요? 전망 정말 좋죠? 처음엔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한남동 빌라는 다릅니다. 담벼락이 높고 외관은 평범합니다. 누가 사는지, 얼마짜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그 익명성이 새로운 권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차이가 아닙니다. 부의 가치관 자체가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5060 세대는 인정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존경해달라. 타워 팰리스는 바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였죠. 하지만 3040 세대는 자유의 시대를 삽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삶의 통제권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팔로알토의 평범한 주택에 삽니다. 워런 버핏은 1958년에 산 집에 아직도 살고 있죠. 패션 업계에서는 이것을 콰이어트 럭셔리라 부릅니다. 로고가 없는 명품. 아는 사람만 아는 가치. 한때는 루이비통 로고가 크게 박힌 가방이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짜 부자들은 브랜드명이 보이지 않는 에르메스 박힌 백을 선택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그니엘은 나 여기 산다고 온 세상에 외치는 루이비통 로고 가방입니다. 한남동 빌라는 아는 사람만 아는 에르메스 박힌 백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SNS 시대의 피로감입니다.
3040 세대는 10대 때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전시해왔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워로 인정받는 삶,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전시되는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서 그들은 선택합니다. 온라인에서는 투명하게, 오프라인에서는 불투명하게. 시그널은 너무 투명합니다. 누구나 알아봅니다. 하지만 한남동 빌라는 아무도 모릅니다. 담벼락 너머의 삶은 오롯이 제 것입니다. 결국 프라이버시가 새로운 권력이 된 시대입니다. 높이는 더 이상 권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높이는 상징이고 상징은 노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초고층 명품 레지던스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2019년 청담동에 특별한 건물이 들어섭니다. 펜디 프라이빗 스위트,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펜디가 직접 디자인한 초고급 레지던스. 평당 가격 1억 원이 넘습니다. 33평형이 40억, 66평형이 80억을 호가했죠. 개발사는 확신했습니다. 명품 브랜드가 붙으면 무조건 오른다. 펜디 가방을 사듯 펜디 집도 자산 가치가 보장된다. 실제로 분양 초기에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청담동 명품 거리 한복판, 펜디라는 브랜드 파워.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상황이 달라집니다. 분양가 80억이었던 66평형이 60억에도 팔리지 않습니다. 5년 만에 20억, 25%가 빠진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명품 가방은 들고 다니며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강남역 한복판에서,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호텔 로비에서 500만 원짜리 펜디백은 이동 가능한 자산이자 과시 도구입니다. 하지만 80억짜리 펜디 아파트는 아무도 그 안을 볼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결국 삶의 터전이라는 점입니다. 펜디 가방은 싫으면 다음 시즌에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80억짜리 집은요. 취득세만 4억 이상, 재산세는 매년 수천만 원, 그리고 만약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명품은 유동성이 생명이다라는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펜디 가방은 중고시장에서도 쉽게 팔립니다. 하지만 평당 1억짜리 펜디 집을 누가 삽니까?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품 브랜드 레지던스의 치명적 오류는 집이라는 실용재에 명품이라는 과시재의 논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결국 그 프리미엄을 지불할 다음 매수자가 없으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황금 창살이 됩니다. 황금 창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소유자를 가두는 감옥. 매달 수천만 원의 관리비가 나갑니다. 매년 억 단위의 세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팔리지 않습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팔리지 않으면 그것은 자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시그니엘과 펜디가 바로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황금 창살을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 200억짜리 펜트하우스를 소유한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대출 유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금 200억을 전액 투입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게 더 현실적이니까요. 관리비는 월 1,000만 원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치면 연 8억. 월로 환산하면 약 700만 원. 여기까지만 해도 매달 1,700만 원이 나갑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200억을 시그니엘에 묶어두는 대신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채권 수익률 연 4%로 계산하면 연 8억, 월 6,700만 원의 이자 수익이 생깁니다. 하지만 시그니엘에 묶여있으면 그 수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결국 매달 최소 8,400만 원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1년이면 10억이 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매년 강남 아파트 한 채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통장에 200억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엄청난 부자죠? 하지만 매달 8천만 원씩 규칙적으로 멈추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마치 손에 구멍 뚫린 양동이를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에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금액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5배 더 크게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시그니엘 소유주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매달 멈추지 않고 8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1년이면 10억, 10년이면 100억.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집값은 오르지 않습니다. 200억에 샀는데 지금 18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계산해볼까요? 매입가 200억, 현재 시세 180억으로 20억 하락. 3년간 유지비와 기회비용 30억. 실제 손실은 50억, 3년 만에 50억이 증발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경제적 손실이 아닙니다. 심리적 붕괴입니다. 한 시그니엘 거주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부자니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하고요. 하지만 2년 차가 되니까 공포가 왔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지? 10년, 20년,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자기 부정의 고통.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자기 이미지와 나는 200억짜리 실패작을 샀다라는 현실이 충돌하는 겁니다. 이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계속 버티며 언젠가는 오를 거야라고 스스로를 기만하거나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아서 이 불안의 상징에서 탈출하는 것. 그리고 지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20억을 깎아서라도 팝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저주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심리적 무게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300만 원이 나간다.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머릿속을 스칩니다. 이 계약으로 버는 돈도 결국 그 집 유지비로 사라지겠지. 일반적인 하우스 푸어는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시그니엘의 하우스 푸어는 생활비는 넉넉합니다. 그들이 가난한 건 경제적 여유가 아니라 심리적 여유입니다. 결국 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통장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그 숫자를 바라보는 마음의 평온함일까요? 시그니엘 소유주들은 통장에는 여전히 큰 숫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가난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비극은 시장 전체의 심리적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시그니엘 같은 초고가 부동산 시장은 일반 시장과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라고 부릅니다. 시그니엘이 떨어진다고 해서 경기도 분당의 20억짜리 아파트가 바로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리는 다릅니다. 시그니엘 공실률 40% 돌파, 타워 팰리스 20억 할인해도 미분양, 초고가 레지던스 거래 절벽, 이런 뉴스들이 매일 쏟아집니다. 그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오른다는 신화가 깨지는 건가? 이제 집값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최고층이 흔들리면 그 아래층도 불안해집니다. 100억대 소유주들이 생각합니다. 최고가도 저러는데 우리 집은 괜찮을까? 50억대가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30억대도 영향을 받습니다. 시장 전체의 심리가 얼어붙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십니까? 시작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습니다. 그건 미국 저소득층 문제야라고들 했죠. 하지만 그것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렸습니다. 직접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심리적 공포가 전염된 겁니다. 시그니엘의 위기를 그건 초보자들 문제야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장은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리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공포는 전염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높을수록 비싸다는 공식이 무너지고 있고 브랜드만 붙으면 오른다는 환상이 깨지고 있으며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신화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시그니엘과 타워 팰리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부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하늘 높이 솟은 콘크리트일까요? 아니면 내 삶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평온함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시선이라는 높은 빌딩 속에 갇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부는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부는 그 숫자를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부는 매일 아침 불안 없이 눈을 뜰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는 내 삶을 남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새로운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높이가 아니라 깊이를, 과시가 아니라 본질을, 소유가 아니라 향유를. 시그니엘의 555m는 하늘에 닿으려 했지만 진짜 부자들은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단단히 서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뿐 아니라 삶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숫자보다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